7년 전 병으로 아내를 보내고 아들 시게이코와 단둘이 살게 된 아오야마. 건조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시게이코가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再婚でもしたら 아들의 갑작스런 한마디에 오랫동안 외로움을 참고 살아갔던 아오야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日本中みんな寂しいんです。社長もでしょ。 영화사의 사장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공허함만 가득할 뿐. 결국 재혼을 결심한 그는 절친 요시카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どっかにいい女が隠れていないかな。どういう女が理想なんだろう。やっぱり若い女か。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정말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아오야마의 말에 요시카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オーディションやるんだよ。 그건 바로 기획 중인 멜로 영화의 오디션을 열어 아오야마가 원하는 여자를 찾아보자는 것. 本当にオーディションするのか。だから任せとけって。二次審査で落とされる、そういう中に掘り出し物がかなりいるんだよ。 다소 비도덕적인 제안에 아오야마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요시카와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디션을 열기로 결심하죠. 곧이어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직접 면접을 볼 30명을 뽑기 위해 그는 이력서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연히 아오야마의 눈에 들어온 한 여자. 어딘지 모르게 신비한 매력을 뽐내는 그녀가 부상으로 발레를 포기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그는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을 보듯이 은근한 설렘과 감동을 느낍니다. 곧이어 시작된 오디션에 여주인공을 노리는 수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매력을 뽐내지만 그 누구도 아오야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신비한 매력의 청순한 여성 야마자키 아사미뿐. 山崎あさみです。どうぞ。 그녀의 오디션이 시작되자 아오야마의 얼굴에 마침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どこのレコード会社？エースレコードです。邦楽二課のディレクターの柴田さんです。腰を痛めたって書いてあったけど、はい。とても感動したんです。 그날 밤 추가 면접을 핑계로 아사미에게 전화를 거는 아오야마. 昼間なら私空いてますから。あ、そうですか。 그녀와 만날 약속을 잡은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데 まあ大したことじゃないんだけどさ。でこの柴田って男な、1年半前に行方不明になってんだよ。柴田さんのことですか？実は一度もお会いしたことないんです。一人でやっていると限界があるからそういう形にしておいた方がいいって。そうだったの。 아오야마에게 이미 오디션에 이른 상관이 없는 일이었고 그는 아사미에게 고급 요리를 대접하며 금방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너무 들떠있는 아오야마를 보며 요시카와는 불길한 기색을 내비치는데 とにかくさ焦るなよ。人生はそれほど簡単じゃないと思ってるだけだよ。 그는 아사미의 이력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말을 하며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하죠. 青山、しばらくお前から電話すんな。どっちにしたってお前の一緒の問題なんだから。 그날 밤 요시카와의 조언대로 아사미에게 연락을 망설이는 아오야마. 하지만 아사미에 대한 마음을 오누를수록 그는 마치 상사병에 걸린 듯 무기력함이 밀려오고 화면은 갑자기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아사미의 방을 비춥니다. 그리고 결국 아사미에게 전화를 거는 아오야마. はい、よかった。もう電話がないのかと思いました。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더욱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고 銀座だったよね。4丁目の石の魚っていう。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녀. 私青山さんには絶対に嘘をつきません。 아버지 없이 자라온 불우한 인생사를 털어놓는 그녀에게
아오야마는 아픔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북돋아주죠. 乗り越えるのは辛いけど、でもきっと生きててよかったっていう時がまた必ず来るよ。 아오야마는 전에 없던 행복을 느끼며 아들에게 재혼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고 얼마 뒤 그들은 단둘이 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갑자기 아오야마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고 나체로 침대에 누운 그녀는 아오야마에게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상처를 보여주죠. 青山さんには私の全てを知ってほしいの。綺麗だ。私だけを愛してくれなきゃ嫌よ。分かってる。私だけを愛して。 그렇게 그녀와 관계를 가지고 한밤중에 눈을 뜨는 아오야마.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사미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お連れ様が先にお帰りになられたので 帰った？ 그날 이후 완전히 흔적을 감춰버린 아사미. いないってなんだよそれ。電話をしても繋がんないし、こっちから連絡のしようがないんだ。 하지만 요시카와에게도 그녀를 찾을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결국 아오야마에게 남은 것은 아사미의 이력서뿐. 그는 이력서에 남아있던 발레 학원으로 찾아가 보는데 그곳은 마치 폐가처럼 문이 막혀 있었고 입구의 벽을 뚫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자 휠체어에 탄 한 남자가 그를 맞이합니다. 山崎あさみさんのことなんですが、帰ってくれ。私はただ彼女の居場所が知りたいだけなんです。 그런데 갑자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아사미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한 남자. あの女の体に触ったのか。よかったか。あの匂いを嗅いだのか。 결국 그로부터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아오야마는 이번엔 아사미가 일하고 있다고 말한 긴자의 바로 찾아가는데 誰もいないよ。 그는 지나가던 주민으로부터 1년 전에 주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듣게 되죠. 死体がバラバラにされてたみたいですよ。それと妙なことがありましてね。指が3本と耳が1つ、舌も1枚多かったみたいですよ。怖い世の中ですよね。 한편 아오야마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 비어있는 집에 들어오고 아들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연락을 남겨 그는 쓸쓸히 홀로 술잔을 들이키는데 갑자기 몸에 경련과 두통이 몰려오는 아오야마.ごめん。 그런데 영화는 돌연 과거의 장면을 비추고 아사미는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얘기하죠. 母の再婚相手が私のことをひどく嫌ったんです。私のことを嫌いになったのならそう言ってください。そんなに辛い過去があるのに、山崎さんはどうしてそう見えないんだろう。僕は君のような女性を探していたんだ。あなた？ 그런데 갑자기 옆자리에 사별한 부인이 나타나고 山崎あさみさんだ。 아사미를 보자 위험한 여자라며 치를 떠는 그녀. とてもいい人なんだ。いけません。欲しいの。 그런데 장면은 또다시 아사미의 집으로 전환되고 아사미의 모습은 마치 아오야마의 욕망을 대면하듯 다른 여자들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깜짝 놀란 아오야마가 그녀를 뿌리치는 순간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포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더러운 몰골의 남자는 두 다리와 손가락 3개 그리고 혀가 잘린 상태였고 아오야마는 술집에서 만난 주민의 말을 떠올립니다. 指が3本と耳が1つ舌も1枚多かったみたいですよ。あさみ踊れ、踊らないといつものように 마치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플래시백을 통해 아사미의 정체에 대한 아오야마의 퍼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죠. これはね、骨付きのお肉でも簡単に切り落とせるのよ。神経だけは起こしておいてあげます。痛い？自分がどんな人間かが分かるのも苦しいことや辛いことだけなの。君だけを愛すなんて嘘ばかり言って。これはね、骨付きのお肉でも簡単に切り落とせるの。やめろ。次は右足ね。 그렇게 아오야마의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ただいま。親父まだ起きてるの？ 그런데 그가 눈을 뜬 곳은 바로 아사미가 사라졌던 그날 밤의 호텔이었고 다행히 발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아오야마. どうしたの？大丈夫？ 하지만 아직 현실과 꿈을 혼동하고 있는 그에게 아사미가 공포의 말을 건넵니다. あなたのプロポーズプロポーズ？お受けします。なんだか夢のよう。オーディションに応募して一番得したの私ですね。 그 순간 キリキリキリキリキリ。うわっ！なんだよお前。なんだよ！親父、大丈夫か？ 다행히 목숨을 건진 아들은 서둘러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はい、世田谷区奥沢。乗り越えるのは辛いけど、でもきっと生きててよかったっていう時がまた必ず来るよ。だからみんな生きてんだから。
아오야마는 쓰러진 아사미를 바라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오디션은 사회적 균열과 남녀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심리 호러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정적이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일본 특유의 드라마 영화들처럼 시작합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과 단둘이 걸어가는 아오야마의 뒷모습은 묘한 슬픔과 상실감에 뭉클함마저 느껴지는 장면이죠. 하지만 미ike 감독은 이러한 기대를 배신하고 천천히 관객들을 충격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영화의 중심에는 남성의 욕망과 여성 대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오야마는 아내를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중년 남성으로 가족에게 헌신하는 남성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선은 은연중에 여성을 철저히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좋냐는 요시카와의 질문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 얘기하며 여성을 철저히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나죠. 그는 곧 아내를 찾기 위한 오디션을 개최하며 오로지 자신에게 맞는 이상형을 고르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오야마는 아사미라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오야마에게 아사미는 온순하고 남자에게 헌신하는 여성, 즉 일본 사회가 이상화하는 여성상으로 다가오죠. 그녀가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둔 스토리를 읽으며 아오야마는 마치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히로인을 바라보듯 희열까지 느낍니다. 정말로 아사미를 위로하듯 다정한 말들을 내뱉지만 그에게 아사미는 외롭게 살아온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줄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그녀가 가진 진짜 상처, 숨겨진 관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곧 절망적인 폭력으로 되돌아오죠. 일본은 현재까지도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와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나라인데 아사미의 행동에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지워져온 여성의 상처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사미의 폭력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 일본 여성 전체의 극단적인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그녀의 내면은 영화 속 플래시백 장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단편적인 기억과 파편 같은 이미지들은 아사미가 어떤 상처를 지니고 살아왔는지를 암시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그녀의 폭력 뒤에 숨겨진 배경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감독은 끝까지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아오야마의 시선 속에 재구성된 상상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아사미의 과거 장면들은 누군가의 입으로 직접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로부터 유추된 파편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결국 아사미의 과거 장면들 역시 여성을 바라보는 아오야마의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아오야마가 아사미의 집에서 목격하는 포대 속 인물의 이미지입니다. 사지가 잘린 채 그릇에 토를 하며 기어다니는 그 모습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악몽 같고 상상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생생합니다. 이 영화는 마치 사토시 콘 감독의 퍼펙트 블루처럼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죠. 오디션은 단순히 충격적인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현대사회의 남녀관계, 인간의 욕망과 억압, 그리고 뒤틀어진 사회구조까지 깊이 탐구하는 심리호러 작품으로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본편도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칩니다.